안녕하세요. 아이 키우며 커리어도 키우는 강사맘 이솔림입니다. 여러분들 전자책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자책 한번 써보고 싶은 분들 위해서 시리즈물로 유튜브를 통해 전자책 작가 되는 방법, 전자책 수익화 방법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어김없이 아이를 재우고 밤에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 보여드리면 10시 57분.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화장도 못하고 왜냐면 씻고 바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입술만 발라봤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진행했던 전자책 챌린지가 있어요. 매월 전자책을 쓰고 싶은 분들, 보통 강사님들이신데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책을 쓸 수 있게끔 했던 프로젝트거든요. 1월도 지금 하고 있어요. 작년에 했던 자료가 있는데 이걸 좀 시리즈물로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2025년도 2월인가? 그때 만들었던 자료예요. 그래서 강사 브랜딩의 핵심, 전자책 만들기, 온라인 클래스 이렇게 진행했고요. 제 강사 소개 페이지인데 이걸 왜 먼저 보여드렸냐면 저서를 쓰고 있어요. 전 종이책은 쓴 경험이 없지만 전자책은 여러 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출강처잖아요. 예전에 하나도 없었어요. 초보 강사. 저는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도 채워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막 10년, 20년, 30년 되신 프로 강사님들, 정말 선배 강사님들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비하면 전 초보예요. 이것도 이제, 많다, 이게 아니라,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S24나 뭐 교보문고 알라딘에 검색을 하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전자책이 꽤 있어요. 이렇게도 전자책 작가로 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크몽에도 제가 쓴 전자책이 있어요. 지금 HRD 이 예전에 일했던 제 직무, 교육 직무거든요. 이거를 2020년도에 전자책으로 써서 첫 강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그 챌린지에 참여하고 싶은 강사님들한테 왜 챌린지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전자책 작성 방법이나 진짜 내 전자책 결과물을 얻고 싶다. 아니면 지속적으로 전자책을 발간해보고 싶은데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혼자 하면 안 하거든요. 세 번째, 전자책 발간 필요하다. 네 번째, 아무것도 모르지만 책을 쓰면서 제 성장을 기대해봅니다. 맞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 함께라는 연대감과 소속감, 다른 사람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는 삶의 뿌듯함. 이건 제가 썼어요. 저도 신청했거든요. 저도 참여자로 신청했었습니다. 진행하면서도 참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냈습니다. 오늘은 전자책이란 무엇인가요? 전자책이 무엇이고 그리고 전자책을 쓰면 좋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육아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전자책을 쓰려고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전자책은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종이책이랑 좀 다른 부분이 존재해요. 종이책이랑 어떤 게 다를까? 이건 이따 설명도 드리겠지만 말 그대로 전자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전자책입니다. 종이는 이렇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 보여드리면 당연히 이렇게 종이로 된 책이겠죠? 그런데 이게 PDF 자료로 보여져서 핸드폰으로 보거나 그리고 또 전자책 북 리더기로 보거나 아니면은 노트북 뭐 컴퓨터로 보거나 그랬을 때 전자책이 되는 겁니다. 전자책 파일을 예시를 들어드리면 PDF 파일이어야 돼요. 내가 쓴 전자책이 복제가 되어서 다시 가공되고 재판매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게 전자책입니다. PDF 파일이어야 되고 이렇게 표지 부분 존재하고요. 두 번째 목차 부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책 소개든 작가 소개든 이런 것들로 이제 처음 시작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책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게 전자책 파일이에요. 그리고 전자책이랑 종이책을 비교해보면 전자책은 제작 시간이 정말 짧아요. 어쩌면 하루에 완성될 수도 있는 게 전자책이거든요. 전자책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표지, 목차, 내용 이것만 있으면 전자책이 됩니다. 나만의 노하우, 경험이 담겨야겠죠. 그리고 가격 산정 및 수수료가 장점인데 종이책 한 권 판매하면 뭐 0.5% 받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만이 돈을 버는 게 어쩌면 종이책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에 만약에 업로드를 한다,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20% 수수료를 떼고 80%를 내가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100%를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또 하나하나 공개해 드릴 텐데 그래도 미리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에 올리든 블로그에 올리든 유튜브에 올리든 내가
내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구글 폼으로 작성해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구글 링크 보내드릴게요. 하는 경우는 내가 그 돈 온전히 100%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분량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썼어요. 전자책으로 할 수 있거든요. 어디서 공식 인증받는 게 아니에요. 분량을 100, 200, 뭐 3페이지까지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렇지만 저는 20페이지를 넘겨라 라고 하는 게 크몽에 등록하기 위해서요. 전자책 판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크몽이라는 재능 판매 플랫폼이거든요. 거기에 업로드를 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최소 등록 기준 그런 것들도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출판사가 없어도 되는 게 전자책입니다. 그리고 브랜딩이 돼요. 초보 강사라면 내가 쓴 전자책으로 전문성을 조금이나마 인정을 받거나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강의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강의 자료를 전자책으로 내셔서 그걸로 이제 널리 퍼뜨리면 전문성이 더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전자책을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판매 수익이요.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월급 외 부수익을 전자책으로 얻을 수도 있고요. 강사라면 강의료 말고도 부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한 번 더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강의 섭외,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강사라면 강의 섭외가 꾸준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연계된 상품, 서비스 판매 수익, 코칭, 컨설팅. 이거는 크몽에 전자책을 업로드할 때 옵션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같이 판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킹, 교육 담당자나 교육업체나 수강생분이 나한테 채팅을 걸어서 연락을 줄 수 있어요. 네트워킹 확장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작가라는 타이틀이 생깁니다. ISBN이라고 해서 종이책을 보시면 여기 책 등록 번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전자책을 유페이퍼라는 사이트에 업로드를 한다라고 하면은 ISBN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토대로 네이버 인물 등록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귀찮아서 지금 안 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하실 분은 작가라는 타이틀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강사 이력이나 프로필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강사 브랜딩 24시간 돌아가는 무료 광고 채널이에요. 저 이런 강의합니다. 계속 내가 말하고 다닐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잘 때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자는 동안에도 전자책을 판매하는 수익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강사입니다. 라고 하는 영업사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전자책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전자책 판매 수익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2025년 2월 달에 챌린지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는 107만 3,709원이 판매됐고요. 요 내용을 또 보여드리면 지금 1월 달 기준으로는 115만 2,036원 이렇게 판매됐고 그리고 타링은 16만 5,650원이 판매됐어요. 그리고 그때 2025년 2월 자료에는 크몽 타링만 판매했거든요. 이 플랫폼에서 그때는 156만 1,714원이었어요. 타링은 왜 가격이 이렇게 다르냐면 제가 가격을 바꿨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 HRD 경력이 3년이 넘고 이 경력을 토대로 쓴 전자책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 생각해서 2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주로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이직하시는 분들이거나 신입사원 분들이셔서 가격을 낮췄어요. 지금 이제 150 얼마였지만 딱 2026년 1월 달 기준으로는 제가 하나 더 추가됐죠. 유페이퍼라는 곳에서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이게 7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합치면 188만 7,686원이 전자책 판매로 얻은 수익이에요. 그렇지만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강의. 우리는 전자책을 써야겠다. 전자책으로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 이런 것보다 강사라는 사람에게는 전자책을 쓰는 건 전문성이거든요. 그래서 강의로 이게 좀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여드리면 제가 첫 번째로 쓴 전자책을 통해서 강의가 진행됐거든요. 퇴사 22년에 7월에 하고 이제 강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2020년도에 쓴 전자책을 보고 자활연수원에서 교육 담당해 주시는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때 처음 시작된 게 교육 담당자 양성교육을 4일 동안 진행했던 거거든요. 두 개의 반 나눠서 2일차, 1차. 근데 정말 신기하게 작년에 또 제가 자활연수원에서 강의를 했을 때 담당자분이 이 대리님이셨어요. 그렇게 또 인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양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
강의 진행했는데 이것도 금액이 꽤 셌어요. 30분 강의였는데 단위가 달랐어요. 온라인 강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 영상이 한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은 계속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오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봐야 돼요. 협상할 때. 알겠습니다. 강의 가능합니다. 이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제 강의가 업로드가 될까요? 그런 거 강의 자료 만들어야 되는 것들 중요합니다. 단위가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시간당이 아니라 분당 제가 받았던 돈 중에 가장 많지 않았을까? 단위가 공이 하나 더 붙어버리는 100만 원 단위가 됐었던 강의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뭐냐면 회사 다닐 때 전자책으로 특강 의뢰가 왔었어요. 그 HRD 분야로 취업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멘토링 가능한지 현직자로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그때 KFC 다닐 때도 멘토링을 했었는데 퇴사하고도 구로 이룬 청년이란 곳에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자책 한 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강의 하나, 이 멘토링 하나로 여러 가지 컨텐츠, 비즈니스 매너든 또 아까 취업 특강이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기업체가 아니라 청년분들이나 뭐 이직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나는 교육팀에 왔는데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모르겠다. 강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다 해드리고요.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깔끔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저한테 문의가 왔던 경희대학교 한 학생이었는데 면접 같이 준비했던 거 이런 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네트워킹이 진짜 대단한 게 제 책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은 제 팬이 돼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그때 제 책을 구매해 주신 분을 학교의 선배님으로 만나거나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축하를 해주거나 제가 임신했을 때 축하를 해주거나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반대로 임신하시거나 출산하시면 저도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관계가 이어지고 만나서도 정말 친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책을 돈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 삶에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 타이틀이 생기는데 제 프로필이거든요. 프로필에 이런 게 있어요. 저서 초보 강사를 위한 강사 시작 방법, 노하우 이런 것들 제 프로필이거든요. 제 프로필에는 저서가 들어가요. 종이책은 아니지만 전자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 이력서 부분에 저서를 넣는 게 있어요. 그때도 제가 2025년도에 냈어야 되는 이력서인데 저서에 전자책을 무조건 써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 브랜딩, HRD 전자책, 신입사원 교육, 취업 이런 쪽으로 한번 전자책을 써보시고 강사님이 이런 책을 냈을 정도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경험이 탄탄하시겠구나를 알 수 있게 되겠죠. 또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나는 육아 경험 어떤 걸 전자책으로 쓸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조리원을 선택하는 방법, 조리원에서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그리고 산부인과 고르는 방법, 뭐 초음파나 백일의 주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먹으면 좋을 것들. 아이를 가진 임산부기 때문에 먹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회도 먹으면 안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해충, 벌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식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돈은 없는데 먹고 싶은 거 맨날 달라요, 또 심지어. 그래서 저는 혼자 블로그 체험단 하러 다녔어요. 왜냐면 남편이랑 같이 먹으면 비싸잖아요. 외식하기.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 하면서 먹으러 다녔거든요. 그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안 사도 되는 물품들 남편이 하면 안 되는 말 또 먹어? 지금? 사와? 막 이런 것들 절대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이때의 기억이 평생 갑니다. 그리고 당근하면 좋을 것들, 이런 걸 한번 좀 써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 쓸 때는 내가 쓸 수 있는 주제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목차를 잡아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 하는 방법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주제 한번 생각해 보는 단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를 찾아보고, 목차도 잡아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단계별로 구성을 해놓은 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구성할 때는 요즘은 챗GPT가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처음 아이를 가진 사람이 읽으면 좋을 전자책을 쓰려고 해. 아기 가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타임테이블별로 전자책 목차 구성해줘. 병원을 선택하거나 가족 지인 알림, 조리원 갈지 말지 정말 고민했거든요. 수익이 없다 보니까 조리원을 갈까 말까, 집에서 몸조리를 할까 이런 것들
것들, 예약 꿀팁, 필수로 사야 될 거, 남편이 해주면 좋을 말과 행동들, 조심해야 할 것들 알려줘 라고 물어봤어요. 이 내용을 챗GPT가 어떻게 말해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챗GPT한테 칭찬받았어요. 좋은 주제라고. 역시 확신의 F형 챗GPT입니다. 처음 아이를 가진 사람에게는 정보의 양보다 지금 뭘 해야 하는지 한눈에 보이는 타임라인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임신 확인 순간부터 출산 직전까지를 기준으로 한 타임테이블형 전자책 목차 제안입니다. 처음 임신한 당신에게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그냥 감정을 올리진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목은 바꿀 거고요. 그런데 목차는 너무 잘 잡아줘요. 어떻게 내 생각을 이렇게 잘 알아줄까? 그래서 파트 1 임신 확인 직후 6주. 이거 좀 웃겼어요. 아직 실감 안 나는 시기. 배 있나 없나? 그러나 시작은 이미 됐다. 약간 영화 포스터 같은데 제목은 목차로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너무 좋아요. 안에 있는 내용. 이제 이렇게 기간별로 나뉘어서 한번 챗GPT 도움을 받아서 책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안에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월 25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경험도 경력이 되고요. 전자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완벽보다는 완성이에요. 완벽해 하자면 시작조차 안 하거든요. 막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일단 써보자. 한 줄 쓰자. 하루에 한 줄 쓰자. 한 줄이라도 완벽하기보다는 완성을 위해서 해보자. 그리고 긍정이 중요한 게 이거 써서 뭐 얼마 되겠어. 이거 써서 뭐 어떻게 되겠어. 뭐 바뀌겠어. 이런 것보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아이와의 그런 기억도 다시 생각나서 마음을 다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전자책을 써서 전자책 강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긍정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성장 내가 몰랐는데 뭔가 하나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삶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서 전자책을 같이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전자책 강사님들 대상으로 전자책 챌린지 할 때 전자책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에 전자책은 종이책이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전자책을 쓰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마지막에는 육아 경험을 토대로 어떤 전자책을 쓸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자책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프로세스화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크몽이라는 사이트에 등록할 때 뭐가 필요한지 그러려면 우린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 키우며 커리어도 키우는 강사맘 이솔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1시 24분이에요. 자야 될 시간은 아니고 딱 일할 시간이어서 이거 편집하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